자, 토지의 분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분할만 할 줄 알아도, 잘라서 팔 줄만 알아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면 자르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할 신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 허가를 가지고 분할해달라고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주인이.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거를 가지고서는 개발행 허가를 안 받고도 잘라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주인이 바뀌면 개발행 허가를 안 받고도 그냥 지적과에 가서 신청해서 잘라준다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조건은 뭐냐면 자르는 땅 안에 불법 행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르려고 하는 땅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뭐 만들어 있으면 그거 건물 불법한 거 없애고 오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자른다 그러면 안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제가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땅에 불법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불법 행위가 없이 그냥 땅이 있는데 땅을 5개를 자르기 위해서 토목설계 사무실다가 가도면 그려서 가도면에서 면적하고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다? 팔잖아요. 팔면 그만큼을 가서 등기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을 등기 이전을 해서 이렇게 그 가도면 그려놓은 거 여기를 철수 거였는데 영희가 샀다. 여기를 그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바꿔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조건은 뭐다? 불법 행위가 없어야 된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지 뭘 하려면 정식으로 어떤다?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르기 위해서 군청이나 구청에 가서 개발행 허가를 신청해서 개발행 허가로 이거는 안 잘라집니다 하면은 못 자르는 땅으로 알아요. 근데 어떤다? 사실은 불법 행위만 없으면 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실전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구기동에 맨 그때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왔어요. 대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가격으로 떨어졌어. 이걸 뭐냐면 지적도상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맨 끝에 집인데 그 앞집에서 지적도상 도로 있는 곳에 집을 안 짓고 쓰고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주인이 그 지적도상 있는 도로에다가 창고를 지어놨어. 그래서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적도상은 도로가 있긴 있지만은 현황으로는 도로가 없는 거예요. 현황은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현황이 도로가 없으면 건축법을 안 내줘요. 그러니까 가격이 반을 떨어져서 했는데 그걸 이제 허물어 달라 그랬더니 그 도로를 내달라고 허물어 달라 그랬더니 사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를 산 거야. 변호사를 샀는데 변호사가 소송을 해갖고 졌어. 못 허문다. 네가 뭔데 그걸 남의 땅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허물하라고 그러냐. 네 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는 진입 도로일 뿐이고 그건 개인 땅이고 다른 사람이 창고를 지었는데 네가 뭔데 그걸 지우라고 허물라고 그러냐. 친 거야. 땅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 땅 주인이 거기 땅을 다 분양하고 자기도 집 짓고 살고 있는 집이 거기 그대로 있었던 거야. 그 땅 도로 주인이, 사도 주인이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 입구서부터 자기 입구까지 땅을 팔으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40년 전에 분양을 다 했다가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다가 또 팔으라고 하니까 뭐 옳지라고 팔은 거야. 팔아서 사서 계약서를 썼는데 지적가에 가갖고 내가 여기를 샀으니까 땅을 잘라주세요 했더니 도로는 못 잘라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분으로 산 거야. 지분으로 산 거예요. 그냥 지분으로 사갖고 그 변호사가 다시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졌어. 왜냐면 네가 지분을 갖고 있지만 그게 거기 창고 그 땅이 네 거라는 거 없지 않느냐. 또 지고 난다. 두 번 지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왔어요. 두 번 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유튜브 보고 이제 온 거죠. 저는 그걸 보고 그 변호사가 얼마를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두 번을 받았다 그랬죠. 기본이 500원 받아요. 서울에서. 그 두 번 했으면은 1000만 원 받았겠죠. 그러면 나가 가르쳐주면 나 10만 원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변호사가 달라면 잘 줘. 경매 입찰 들어갈 때도 야 7천만 원 들어가지 말고 6천만 원만 들어가 그래도 자기는 7,500 들어가. 그래서 내가 컨설팅 비용 20만 원만 달라면 그건 안 줘. 아니 뭐 그건 이제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지분을 샀는데 안 잘라주더라 이거야. 왜? 이 지적과에서도 안 잘라주더라 이거야. 도로는 못 자른다고. 개발인가를 받아서 자르려니까. 지분으로 사긴 샀는데 안 잘라준다 이거야. 지분을 샀죠. 그럼 제가 항상 하는 게 뭐죠? 공유불분할 청구 소송을 하죠. 공유불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은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분으로 잘라달라고 하니까 나는 잘라주긴 주겠는데 너희들이 합의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아까 원래 땅 주인하고 살았을 때 내가 들어가는 입구에 창고 지어진 거기서 또 내 들어가는 그 창고 지어진 그 땅이죠. 그럼 그 땅을 잘라주기만 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그걸 잘라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서 돈 주고 샀잖아요. 샀으니까 합의를 했다. 그 원래 주인은 이쪽 거 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인은 뭐야? 내 거다. 그럼 판사님 그래 오케이 그러면 그거 잘라갖고 그쪽은 네가 갖고 그쪽은 원래 주인이 가져라. 판결을 받으면 이제 잘라줬죠. 그러고 났으니 내 땅이 됐으니까 너 이제 철거하고 나가라. 그리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를 달라. 이렇게 조성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10분 만에 듣고 가고 하고 해결을 하고 변호사한테 가서는 두 번이나 바꿔 와서 먹고 지고서는 나하고한테는 감사합니다고 인사하고 가더니 그만이더라고. 다시 말하면 개발의 허가로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일 때는 그 법으로 하지 말고 다른 법으로 자를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자르는 방법이 아까 사람을 바꾸면서 사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뭐야? 공유로 사갖고 공유물 분할하는 성질도 있고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발행위 허가로 자를 수가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로 자르는 걸 워낙에 어렵게 두텁게 해놨으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못 자를 때는 다른 법으로 해서 잘라야지 자르는 법이 없는 거야 자르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자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르는 방법을 모르면서 자르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행위 허가로만 자르기 위해서는 못 자르는 땅이 많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땅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땅을 자르는 거는 아까 얘기한 5가지 지목이 있죠. 네. 대지, 공장용지, 학공지, 창고용지, 주의소유지. 이 5개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대주화되어 있는 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잘라달라고 건축법에 의해서 잘라달라고 하면 잘라줍니다. 잘라주는데 언제 안 잘라주냐면은 건물이 있죠. 건물인데 자르고 나면 건물이 원래 건축허가 받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었죠.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는 정도로 자르면 자르는데 그 건폐율과 용적률이 모자라게 자르다면 안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없는 땅을 자르줘요. 건물이 없는 땅은 최소 면적 이상으로만 잘라달라면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이 5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어떠나 분할해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자르고 난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으면 되고,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면적 미만 이상으로만 잘라달라고 신청하면 잘라주는 겁니다. 최소 면적 이상이라는 얘기는 여기 보면 주거지역에서 60제곱미터,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이렇게 해서 이것이 최소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평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이렇게 됐는데 가평에서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가평에 개발행위 허가 지침인데 아까 저기 뭐야 판사님의 판결에 의해서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 판결문을 달아준다 그랬죠. 근데 가평에서는 판사님이 판결문을 가져와도 안 달아주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면은 기획부동산이 하도 잘라서 팔아먹고 나가니까 그 가평의 기획부동산들이 하도 들끓어갖고 가평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지가 땅을 잘못 사놓고 가평을 미워해. 그러다 보니까 가평에서는 이러한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판사님의 판결이 있어도 안 잘라준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획부동산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선전하고 팔아 그냥 팔아.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 어떤 게 부동산은 토지를 잘라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자르는 땅은 안 잘라준다는 겁니다.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성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분으로 사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지분으로 사는 것을 지분으로 자르는 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자르고 또 자르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유 지분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 지분을 하는 경우도 제4조를 적용한다. 이번에 민법에 의한 분할입니다. 269조 분할의 방법.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얘기는 둘이서 협의해서 잘라라 이런 얘기죠. 원칙으로는 현물을 자르는데 현물을 협의해서 자르되 협의가 안 될 때는 물건을 경매를 명해서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인데 원칙은 뭐냐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고성에 땅을 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분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옆에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됩니다고 코치를 했는데 내가 옆에서 보고 저렇게 함부로 코치하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현물 분할을 하자고 하는 건데 무조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안 무섭고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안 무서운데 대충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그리고 대충 아는 사람 말 듣고 또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빡빡 우기는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이 원칙이 현물로 분할하게 돼 있다는 얘기니까 나는 어떤 당인지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현물로 분할하자. 나는 도로에 붙어 있는 쪽이 있으면 아무 쪽이라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경우에 그게 없고 건물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현물 분할이 안 되겠죠. 안방 가질 거야, 건너방 가질 거야. 주방을 가질 거죠. 그런 식으로 될 때는 할 수 없이 뭐야? 현물로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분할하다 안 될 때는 민법에 의해서 다 팔아서 나눠서라도
분할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보면 부동산을 분할 못하는 부동산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법에 의한 분할 제한에서 농지법에 의해서는 농지 자체를 원칙적으로 분할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농지법은. 제일 쉬운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둘이서 처음서부터 살 때에 공유물로 같이 사서 공유물로 분할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이건 제가 우리 수강생이 산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구역은 석성현 비례 357이죠. 2016년도면 지금 몇 년 됐어요? 네? 이렇게 해갖고 이게 1300을 1700 주고 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집이 이렇게 한 채, 두 채가 있었어요. 이게 감정평가사가 집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건축물 관리장은 있어요. 불법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가, 불법 건물이 있으면 안 달아줍니다. 근데, 뭐, 건축물 관리장은 있고, 등기는 없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건물 주인은 돌아가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비어 있어요. 근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는 얘기는 합법적인 건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가지고, 둘이서 제가 어떤다? 샀다. 내가 처음부터 이거 경매로 낙찰 받을 때, 둘이서 같이 들어가세요. 그래갖고, 우리 수강생이 둘이 같이 들어갔어. 그 공유로 낙찰을 받아서, 가서 제가 부여에 가서, 여기 부여 군청에 지적과에 가서, 이렇게 등기부등본 보여주고, 집이 두 채고, 둘이서 산 건데, 이거 잘라주십시오. 그랬더니, 아, 예, 이거 신청하십시오. 그 분할 토지 분할 신청하십시오 그러더라고. 내고서 얼마 내고 했더니 이제 측량해서 이제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측량하면 이제 내가 나갔었어요. 보면 나갔었는데 보면 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한 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뒤로 이렇게 자르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르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르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위에 지상에 이게 처마가 걸리더라고. 측량해서 딱 재는데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 이거 처마가 걸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마가, 이게 다시 말하면, 자르는 자리에 장독대가 있든지, 무슨 뭐, 공작물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안 잘라줘요. 안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는 다 가져가서 재서 측량을 해놓고, 허물고 나서 찾으러 오세요. 이렇게. 허물기 전에는 그 자른 걸 안 줘요. 안 내줘요. 보면. 그러니까, 절대 분벌 건물이 있으면 안 되고, 경계가 침범되어 있는 어떤 거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 측량을 하다가 이제 자르는데 이렇게 하더니 이 사람이 이거 딱 보더니 아니 저 처마가 좀 걸렸네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 보니까 알았어. 내가 저기 저 막대기로 그 처마 자를게 그랬더니 내가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 알았어 됐어요. 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잘라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자르자마자 잘라가지고 이제 한 개로 낙찰받은 두 개 가지고 공유지교사한테 팔아달라 그랬더니 우리가 저기 이거 뭐야 한 개를 1,750만 원 주고 샀잖아요. 한 개당 1,900만 원씩 팔았어. 근데 사실은 이런 집이 한 3, 4천만 원은 가요. 지금 시골에 지금. 근데 옛날에는 한 2천에서 2,500 갔었거든요. 이렇게 지목이 대지로 돼 있고 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갑니다. 그때도 이제 여자분 두 분이서 이제 우리 수강생들끼리 같이 받아갔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해줬어. 내가 측량하는데도 내가 갔었지. 우리 군청에도 내가 가서 신청해줬지.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한 6, 7년 정도를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내가 다 해줬기 때문에 내가 뭐 기본적으로 뭐 건축법도 알고 있지만은 국면 낙찰받고 다 해봤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던 건데 요새는 좀 깨달아서 잘 안 다니게 되더라고. 그 우리 조금 아까 내가 이중일 씨한테 부탁한 것도 내가 가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낮에 가면 없고 밤에 가야지 만나야 되는데 또 저기 안성이가 어딘가 되거든요.
끝까지 또 밤에 가서 만나려니 힘들고 자꾸 귀찮아갖고 어떡하나. 근데 나보고 그 우리 수련회 여자분은 그냥 아이고 선생님 그냥 속을 찌긴데 이놈이 어떡하면 좋지. 속을 찌긴데 오늘 이주사 보니까 그렇지 참 주시면 되지. 내가 가서 그거를 그 치료를 가지고 그 저기 뭐야 동산경매를 집어넣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 이제 앞으로 그런 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많이 들어오네요. 아니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백제를 할까 봐서 내가 추천을 잘 못한 게 있었는데 이제 집이 좋으면은 해도 되겠어.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2016-956에 구역은 구암년 내린데 지목이 뭐죠? 전이죠. 전인데 여기 뭐야?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농지증 필요 없죠. 근데 보면은 여기 땅이 447-4하고 447-5하고 두 개가 건물을 놨고 건물은 매각이 제외입니다. 건물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고 엄마하고 아들 둘이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큰 아들이 빚을 져갖고 강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2,27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철거하고 나가고 치료를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정 이상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아버지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가지고 땅을 상속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거를 법정 이상권을 주장을 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너 법정 이상권 있어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가 청구 취지한 거와 상대편이 답변서 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거하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님이 바로 조정으로 회부를 했어요. 바로. 조정실에서 만나가지고 철거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그 작은 아들이 나왔어요. 작은 아들이 나와서 철거는 할 수 없으니까 땅을 다시 사겠다. 얼마에 사느냐 해갖고 감정가가 지금 3,400이잖아요. 3,400인데 우리 뭐 소정비하고 뭐 줬으니까 한 3,600만 원을 이제 4천만 원을 달라 그랬죠. 4천만 원인가 달라 그랬더니 뭐 3,600인가 뭐 얼마를 깎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있다가 조정실이 한 얘기 좋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그렇게 돈이 없다니까 3,600만 원을 깎아주긴 하는데 그 대신에 한 달 이내에 일시불을 준다면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그건 못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어머니가 여기서 살고 계신데 어머니가 가실 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땅 집을 다시 산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상속받은 게 이 땅 말고 저 뒤에 가면 다른 땅이 또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땅을 팔아가지고 지금 돈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땅이 언제 팔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해놓고 돈은 그때 가서 드리겠습니다. 1년 있다 팔릴지 6개월 있다 팔릴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돈으로 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땅으로 내가 우리가 갖겠다. 땅으로 갖겠다. 그러면 어떤 땅을 갖느냐? 여기 보면 집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필지 두 필지잖아요. 지분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여기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도로가 있죠. 여기 집이 있고 여기 도로가 있죠. 요 도로를 빼놓은 나머지 요 땅을 내가 갖고 도로가 있는 땅은 어떤다?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도로 없는 땅을 농지를 내가 가지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걔가 거기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땅에 얼마를 받았냐면은 87.94평이죠. 그러니까 88평이죠. 그 땅이 그러면 지금 88평이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그래도
측량 안 해봐도 그게 80평 이상 됐는지 나는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88평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갖겠다. 도로하고 니들 집 짓는 데는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거는 너희들이 가는 대로 갖게끔 하겠다. 그 대신에 88평이 넘어도 내가 갖겠다. 그것은 너희는 건물이 있어서 대지 쪽을 갖고 평수를 따지면 너희는 대지 쪽을 갖고 나는 농지 쪽을 갖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땠더니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어떠니 그럼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걸라고 조정을 다음으로 어떻게 한다?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분할 청구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월 며칠 측량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난 이제 나와갖고 어떻게 한다? 여기 도로 지금 여기 구멍 하나 찍고 우리 여기 하나 찍어가지고 여기를 분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딱딱 찍더라고. 딱딱 찍고 어떻게 한다? 요거 41-13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그 판사님한테 쟤는 이쪽을 갖고 우리는 이쪽 갖기로 했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번 조정에 우리가 제출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하고 어떻게 한다? 판사님이 조정을 내려줬죠. 뭐라고 내려줬냐면 공유를 분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를 이행하라. 내리 797 얼마가 구분해가고 27분 해갖고 346제곱미터는 원고가 소유하는 거 같습니다. 346제곱미터면 110평이죠. 그러니까 89평을 우리가 받아갖고 110평 받은 거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갖고 이 조정조서를 가지고 판결을 난 걸 가지고 된다? 이 조정조서를 지적과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지적과에서 잘라준 조서 이게 잘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잘라졌죠. 이렇게 잘랐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럼 다른 것도 이렇게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 왜? 여기서 이렇게 잘라준 것은 건축물을 관리해서 합법적인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잘라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집이 있는 것이 불법 건축물에 따른 불법 건축물 허물어야지 잘라주지 허물지 않으면 안 잘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뭘 잘한다고 했을 때는 그 토지 안에 불법적인 뭐가 있는가를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불법적인 있다든지 불법이 되는 것이 있다든지 또는 자르려고 하는 그 금 가운데에 공작물이나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장독대 같은 겁니다. 특히 그런 것이 있으면은 안 잘라줍니다. 그거 어떤다? 없어야 되고 위에 처마가 걸려도 안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없었을 때 분할이 되고 불법이 없어서야지 잘라준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거 지금 이거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3천 몇백만 원 받으니까 나중에 이거 팔아 것이 4천원 600만 원 이거 받고 팔았어요. 좀 좋게 팔았죠. 그 나는 공인중개사 한데 가서 이경 일반 주거지역이잖아 그랬더니 나보고 이제 이 교수님 이 시골에서 이종 일반 주거지나 일종 일반 주거지나 개과정에 똑같이 뭘 그걸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여기서 강조하십니까? 그러네. 또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야. 이 시골 바닥에 가서 이종 일반 주거지나 일종 일반 주거지나 개과정이나 똑같지 뭘. 그거면 그래도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래갖고 팔고 나왔던 파트 5입니다. 국유지 점유가 있고 불화가 있는데 점유는 하천부지를 얘기하는 거고 불화는 행정재산에서 해지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유재산법입니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은 행정재산이고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재산은 일반 재산입니다. 일반 재산은 캠코를 통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죠. 근데 행정재산은 빌려주거나 팔지 않는 땅이 행정재산인데, 만약에 행정재산에서 해지가 되면은 팔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삼성동에 한전 토지가 있었죠. 그것이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전이 나주로 갔죠. 그러니까 거기 행정재산이 해지가 됐죠. 해지가 되다 보니까 그걸 어떤다? 공매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팔거나 세를 줄 수가 없는데,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 폐기가 됐을 때는 매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땅이고 혼자서 쓸 수 있는 땅은 행정재산에서 해지가 되면은 캠코를 통해서 공매로 팝니다. 그런데 혼자서 쓸 수 없는 조가리 땅의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그 땅 옆에 주인한테다 팝니다. 소관청에 속하는 국유 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용도 폐지 등을 할 수 있다. 용도 폐지된 재산은 8조 20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처분의 방법. 인접한 토지자의 소유를 지명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이게 건축법 시간에도 나오는데, 우리 수강생이 이걸 낙찰받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인데, 여기가 신장동이거든요. 신장동이 여기 다세대만 지면은 그건 평당 400만 원이 가는데, 도로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400만 원커녕 1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요 땅이 요거가 이 도로를 수용하면서 여기 뭐야? 행정재산을 수용을 했다가 도로를 만들고 나니까 요것이 행정재산이 용도 폐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유지였었죠. 그러니까 수용을 해서 개인이었다가 수용을 했던 겁니다. 수용을 했다가 용도 폐지되니까 팔고 팔은 거예요. 우리 수강생이 샀다가 다 팔아먹으면서 이것도 또 팔린 겁니다. 이거 같이 다 같이 팔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었던 걸 수용을 해서 군유지가 됐다가 군유지에서 용도 폐기가 되다 보니까 그 용도 폐기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 수강생이 샀고, 사가지고 여기에 건축허가를 다 받아서 이 땅까지 다 같이 사서 다 넘겨서 다른 개인이 또 산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충청남도 부여을 은산면 5번이라는 곳에 185-1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돈이 되겠더라고요. 우리 그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했더니 자기한테 가져오면은 9천만 원은 받고 바로 팔아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 입찰에 들어갔는데, 조금 더 쓰라고 그랬는데, 1,700인가를 써갖고 떨어졌어. 낙찰을 못 받았어요.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거 산 사람이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더라고. 이거 해결도 못하면서 이 사람이 왜 샀는지 모르겠어. 자, 보십시오. 이게 나는 보면, 자, 보여요? 여기 땅이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185-4하고 183이 여기 들어간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이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나 요 땅 요 자체가 여기 도로를 넓히면서 여기 수용을 했다가 이 땅 자체가 그 용도 폐기가 돼가지고 이제 보면 국유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요 185- 한번 볼까요? 소유자가 국유지죠. 네.
요 바깥에, 요 옆에 거는, 요 보면 국유지죠. 요것도. 국유지죠. 그러니까 이 국유지는 이 땅을 샀으면은 사고 난 다음에 여기 국유지한테 가서 이거 된다? 불화해 주십시오. 그럼 불화를 해 줘서 불화를 받는 순간 공인중개사 딱 보면 이건 철거용지야. 갖고 오기만 하면 9천만 원. 그랬는데 우리 수령자한테 내가 추천해서 사라 그랬더니 떨어지고 못 샀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돈 주고 우리를 이전 산 사람은 내가 보면 지금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 못하게 국유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유지로 만들 수 있고 불화를 받아서 국유지로 만들 수 있다는 뭘 그냥 서서 그 한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알고 사야 돼, 모르고 사야 돼. 이게 지금 경매가 나온 지 언제예요? 보면 2013년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매 추천 강의하는 것도 참 오래 한 거야. 10년 전에도 이렇게 이런 걸 골라주고 했었으니까. 하천법. 이번에는 불알 받는 것이 아니라 점유허가 받는 겁니다. 내 땅 옆에 하천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천이 물이 흐르면 하천이고 장마 때 물이 많이 흐르면 하천이고 겨울에 물이 안 흐르면 마른 땅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돈이 없었을 땐 그런데 돈이 생기다니까 제방을 쌓죠. 제방을 쌓으니까 옛날에 지목은 하천 그대로 있는데 흙을 메꿔 가지고 이제 농지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땅 옆에 그런 하천 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 하천 부지는 뭐냐면 국가에서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 하천 부지 갖고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강 옆에다가 이 하천 점유 허가를 받아서 농사 짓던 사람들 그때 농사를 못 짓게 하면서 수억씩 받아갔어요. 자기 땅이 아니고 국유지에 점유 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득권자라고 해요. 이득권자. 여보면 하천 점유 행위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는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행위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점유 허가는 정부에서 국유지, 하천부지 점유 허가를 받는 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철수가 쓰든지 영희가 쓰든지 임대료 내는 건 똑같아.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3년씩 계약이거든요. 3년씩 계약이 끝날 때쯤 됐을 때는 담당자가 알잖아. 그럼 담당자가 자기가 아는 사람 보고 이번에 저 사람 계약이 끝나니까 너 신청해 내가 너 해줄게 이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그런 짓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득권자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득하천자의 사용자의 범위 있죠. 네. 이게 뭐야? 기득권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잡으면 내 땅 옆에 뭐가 있어 있죠? 국유지 하천부지가 있죠. 하천부지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경우에 담당자한테 가서 내가 저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면 면적하고 위치를 지정해서 신청하라고 그래요. 신청하고 나면은 담당자가 현장을 가서 봅니다. 현장을 가서 봤는데 다른 사람이 뭐를 심어놨죠. 그러면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심어놓은 사람 찾아가지고 합의하고 오십시오. 그 사람이 기득권자예요. 돈을 안 냈어도. 불법이라도 그 기득권자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담당자가 오면 저거 내가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득권자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 땅 옆이나 어디 땅이든지 국유지 보면 무조건 심어놓고 보는 거예요. 모락도 심어놓고 봐서 기득권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양평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계약을 할 때 내 땅에 1200평은 평당 50만 원씩 주시고 그 옆에 내가 붙어 있는 땅 200평은 국유지인데 내가 점유허가자로 기득권자니까 그거를 당신한테 넘겨주는 건 평당 5만 원씩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해서 넘겨주면 넘겨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수강생 중에 옛날에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충주에서 그 이제 이 밭하고 이 밭하고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100몇십 평이 같은 부지가 있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기한이 끝나고 못 끝나다 보니까 그 누구야 거기 그 시의원 군의원이 누가 얘기를 해서 옛날 구의원을 뜬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한 걸로 해갖고 그걸 뺏어간 거야. 나한테 왔어. 이제 우리 수강생이 나한테 찾아왔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거 기득권자인데 뺏기지 않는다 그랬더니 근데 안 준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앙상면 그 면사무소 갔어. 갖고 내가 그 사람 담당자 만나서 이거 이렇게 기득권자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면 담당자가 알면서도 먼저 간에 그 군의원이 하니까 빼서 붙이는 거야 그쪽으로. 바로 가서 충주시청에 감사과에 가서 이게 이렇게 됐다 했더니 바로 불러갖고 그 면 담당자 절로 자천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할 때 억울하고 그럼 담당자 해줘야 돼 안 해준다고 할 때는 감사과인데 허가를 내주는 걸 담당자의 주관에 있는 거는 감사과에서 잘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불법 행위 기득권자가 있고 기득권 다 해줬는데 뭐 그렇게 뺏고 해줬어? 너 가.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한테 연락했더라고. 아우 감사과에서 그 해갖고 그냥 바로 자천당하고 저거 갔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바로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유지 하천부지는 뭐부터 먼저 된다? 점유허가서 기득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거 좀 어떻게 시정 안 되나요? 기득권자만 계속 힘먹으면 그렇죠. 기득권자가 그렇게 해먹고 기득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가는 거예요. 내 땅이 붙어 있어도 저는 아니 그냥 내 땅 먼저 부터 우리 저기 뭐땅 앞에 우리 어떤 사람이 그 집 지어달라는데 그 입구에 한 7평인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부지더라고 이렇게 파킹부지야. 예. 그거 알고서는 저기 뭐야 그 요만하게 비닐하우스 쳐서 이렇게 해서 아주 열심히 농사짓다가 웃으면서 말이야. 그거 좀 저거 했더니 한 3천만 원 주면 내가 넘겨줄게. 벌써 아는 거야. 근데 요만큼을 한 6, 7평을 이렇게 뺏은 걸 그걸 농사를 지어가고 얼마를 벌겠냐고. 하지만은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는 걸 딱 아는 사람 그거 돼 있는 거야 뭐. 네, 교수님, 그게 보통 필지가, 인접 필지가 점유를 하려고 할 때, 나중에 이제 소유권까지 하려면 필지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분할해서는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서 그걸. 그렇죠. 그거는 잘 안 하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내 옆에 필지 있는 것도 먼저 보는 건데 예. 다른 내 옆에 내 필지가 없더라도 국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저기 뭐 가서 아무도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먼저 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 기득권자야. 알아야 돼. 그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보면. 이제 법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보면 내가 예전에 그 구기동에 집을 지러 갔는데 그 땅이 한 280평이었는데 거기 한 20평을 파를 심어놨어. 근데 난 무심코 넓은 쪽에 한 배 파 심어놓길래 충량 땅 해가지고 내가 포크랜드로 근데 그 파도 안 거졌지. 근데 며칠 있다가 파출소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 뭔가하고 같이, 난 그때 뭐 아무도 모를 때야. 뭔가 같이 했더니 파출소 이렇게 보더니, 나한테 보더니,
대한민국에서는 땅 주인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오늘 온 것은 그 파를 심으신 분이 자기의 파를 농작물을 어떤다? 해쳤기 때문에 기물훼손죄로 지금 어떤다? 들려서 제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잖으신 분이고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웬만하시면 그 파 주인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해서 이거 사건 종말을 줘야 되니까 그게 땅 주인과 관계없이 누가? 힘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도 점유 허가를 받고 지었든지 안 받고 지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누가 거기에 짓고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예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겨울에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그동안 사용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땅과 땅 사이에 있으면 꼭 그 정비밖에 못합니까? 불안을 못 받습니다. 불안을 아니까 불안을 해줄 때는 조그만 것처럼 행정재산인데 쪼가리 땅으로 아무것도 쓸데없는 데는 불안을 해줘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수강생 보면 몇 달 전에도 낙찰 받은 것이 땅 가운데 국어가 어떤데 이렇게 지적도에서 가운데 국어가 이렇게 흘렸어요. 우리 엊그저께 저기 풍천거처럼 그렇게 된 게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지적도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농어촌 공사에서 가운데로 수로를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 지적도상이 있지 않고. 그 이제 그거를 점유 허가를 내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농어촌 공사에서 수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부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 가니까 그건 필요한 거 있으면 그쪽으로 안 하니까 여기 뭐야? 점유 허가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점유 허가를 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묻는 거야. 거기서 수로로 쓰니까 관리는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데 팔고 사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거기 수로가 흘리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한다. 그럼 관리는 거기를 안 쓰고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점유 허가를 내면은 그냥 점유하는 거는 해결만 해주겠다. 불화를 하는 거는 자기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화해 주는 거는 또 건설가다. 이렇게 해서 불화도 받지 못하고 왕조 갖다 일단은 점유허가부터 내고 그 내고 한 점유허가를 해서 몇 년 쓰다가 다시 불화를 신청하자. 이렇게 이제 바꾼 건데 그건 실질적으로 그 앞에 그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내가 먼저 주에 추천했던 풍천에는 그것이 있는데 그건 내가 보면 물이 안 흐르는 거야. 그리고 앞에 그냥 바닥 콩그리까지 다 쳐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보면 불화 신청하면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 위로 이제 물이 다시 돌아가는지 어떤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갖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11월 달 되면은 토지개발 2를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토지개발 2를 하는데 지금 매주 월요일 날 7시를 화요일 날 저녁 강의는 화요일 날 6시 30분으로 바꾸고 낮에 강의는 3시 하던 걸 2시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냐면은 그 7시부터 9시 반까지 하는 수강생들이 4-5명밖에 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9시 반에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서 11시 반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늦어서 도대체 그때는 강의를 들을 수 없겠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예전에 보통 6시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직장인들하고 7시인데 나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6시까지 일하는 직장이 있습니까? 다 5시면 끝나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2시서부터 5시 반까지 내가 강의할 거고 6시 반서부터 9시까지 강의해서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가는 거를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토요일 날 강의. 그럼 추천반도 땡기나요? 추천반은 그냥 그대로 3시에 간대로 가는 거고. 추천반은 금요일 날은 7시. 네. 근데 그건 2시간이니까 9시에 끝나잖아. 그리고 토요일 날은 3시고. 그리고 여기 토지 개발 정규 강의는 낮에는 2시, 저녁에는 6시 30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먼저 주에는 와서 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야. 그냥 완전히 딱 기한 갔어요.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화요일날로 바꿔놓으면 화요일날 강의하고 6시 30분까지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가면 되고 오면 강의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가 우뚝하니 앉았다가 하니까 이건 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요일날로 그렇게 했던다.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하고 우리 저기 11월 1일이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항상 4번씩 강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월은 1일서부터 29일까지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일날 강의가 없고 8일서부터 있는 거예요. 제가 요 단에 지금 뭐야? 제주도도 갔다 오고, 여기 저기 뭐야? 현장 답사도시 갔다 오고, 이렇게 시간이 났을 때 조금 좀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막았으니까 잊어먹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변동해서 저놈 때 강의하는 분들 있는데 지금 몇 번을 변동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